여러분 새겨 들으십시오. 이거 무조건 듣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는 정말 그런 서름들이거든요. 이러니까 모유수율이 우리나라가 저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정보 전달 전반전, 후반전 서름. 근데 이게 주제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는 정말 그런 서름들이거든요. 시작하시죠. 이게 리얼이에요. 모유수유 하면 너무 좋죠. 근데 저는 감히 말씀드리는 게 제가 경산모였기 때문에 사실 이걸 해낼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외국에선 사실 너무 당연한 건데 한국의 이 산부인과 그리고 조리원 시스템 속에서 24시간 모자동실 그리고 유축하지 않고 모유수유를 한다는 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견뎌야 되는 눈초리들과 외압들이 정말 많아요. 저희가 출산한 병원은 아기에게 친근한 병원 그 리스트에 있을 만큼 좀 모유수를 권장하는 그런 병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처음에 젖이 돌기 전에 아기한테 계속 젖을 물리려고 데리고 있었을 때 물론 지지해 주시는 간호사님들도 계셨지만 어떤 간호사님들은 아기 이렇게 하면 탈수 온다, 분유 먹여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 이야기 하신다거나 아니면 제가 아기를 데리고 있으면서 아기들이 계속 먹으면서 자니까 제가 공부한 대로 속삭여 풀어서 좀 시원하게 해주고 먹으면서 안 자도록 이렇게 해서 먹이고 있는데 어떤 간호사님은 저를 이제 모로반사도 모르는 그런 엄마로 취급을 하시면서 애를 이렇게 풀어놓으면 어떡하냐고, 애가 잘 잘 수 있게 싸줘야지 하면서 막 혼내듯이 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당황스러웠어요. 그리고 뭐 신생아실에서도 저한테 막 전화 오고 그랬어요. 분유 왜 안 먹이시냐고, 애기 탈수 올 수 있다고 뭐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이런 게 저는 한번 해본 경산모고 또 이미 자신감 그리고 하겠다는 다짐 그런 걸 가지고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반복적으로 들으니까 마음이 엄청 위축돼요. 그리고 진짜 이러다 애기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 마음이 당연하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경산모인 저도 이랬는데 초산모인 분들은 진짜 더 심하시겠죠? 그쵸. 그래서 지금 딱 여기가 남편의 역할입니다. 옆에서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와이프의 마음을 다시 다잡아주는 게 이제 남편의 역할인데 그냥 편 들어주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편을 들어주려면 와이프가 공부한 만큼 남편도 공부를 해 있어야 되고 둘이 어느 정도 육아에 대해서 철학을 공유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돼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도와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남편도 확신을 갖고 도와주라는 얘기예요. 이게 생각보다 엄마들이 아이의 문제에 있어서는 되게 감성적으로 반응을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출산하고 나면 이제 호르몬의 영향 엄청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감정 기복 엄청 심해지고 별거 아닌 얘기지만 되게 마음이 아프게 탁 꽂히고 막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전에 듣잖아요. 간호사한테 이런 얘기 들었어, 막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내가 듣기로는 그냥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고 그냥 우리가 공부를 했고 확신이 있기 때문에 밀어붙이면 될 것 같은데 와이프가 막 하루 만에 막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적으로 생각을 못 하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이건 내가 도와줘야 되는 부분이다 해서 옆에서 여보 우리가 공부를 했고 확신이 있으니까 좀 더 밀어붙여보자 이런 식으로 제가 옆에서 많이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아이러니하게 이런 핍박이 여보로 하여금 맞아. 빡이 쳐서 오히려 아씨 내가 해내고 만다. 맞아. 진짜 저 그랬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낮에만 데리고 있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막 그런 얘기 들으니까 아니 나 밤에도 데리고 있을 거야. 이렇게 된 거 있죠. 네, 아이러니하게 좋은 양분이 되었다. 그렇다. 고마웠습니다. 네. 아니 근데 그거 말고도 말하자면 이 모유수유를 하면서 첫째 때부터 받아온 서름이 진짜 바다를 이룹니다. 제가 조리원에 가도 마찬가지예요. 조리원에 가서 제가 24시간 모자동실 하면서 아기 직수하겠습니다라고 원장님 만나서 하잖아요. 그러면 원장님뿐만 아니라 그 모든 이제 신생아실 선생님들 다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엄마도 쉬어야지 이 얘기를 하셔요. 이건 진짜 단골 멘트. 여러분 새겨 들으십시오. 이거 무조건 듣는 얘기입니다. 넘기시면 돼요. 그 얘기. 이걸 이제 뭐 저를 위해서 당연히 해주셨겠죠. 그 얘기를. 근데 저는 진짜 그게 나를 위한 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면.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들었을 때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일단.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도 그래 그럼 그치 나도 좀 쉬어야지 이게 아니라 아니 내적인 그 갈등 싸움을 이겨내야 된다는 거. 나와의 싸움. 그러니까 좀 쉬라는 게 아기를 신생아실에 맡겨놓고 엄마는 방에서 유축하면서 조금 쉬어라 이건데 저는 그게 진짜 쉬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유축하는 것도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진짜 힘든 일이고 못 쉬는 거는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이제 사랑스러운 아기를 보면서 아기와 함께 있을 거냐 아니면 아기 없이 방 안에서 우울하게 보낼 거냐. 저는 감히 말씀드리자면 제가 직접 사랑스러운 아기를 데리고 있으면서 먹이고 아기 잘 때 같이 자고 이렇게 했던 게 저는 훨씬 만족도가 높고 정말 행복했어요. 힘들긴 했지만. 그리고 또 하나 서러웠던 거가 있는 게 저희 둘째가 이제 황달이 좀 있었어요. 흔히 아기들이 황달이 있잖아요. 근데 황달이 있는 아기들은 모유를 중단할 게 아니라 많이 먹여야 황달이 없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또 공부한 대로 모유를 더 열심히 많이 먹였어요. 그래서 이제 몸무게도 잘 늘고 있었고 저희가 신생아 검진하러 병원에 갔을 때도 황달이 괜찮냐라고 여쭤봤을 때 의사 선생님이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셔서 저는 그냥 하던 대로 계속 이렇게 모유수를 했거든요. 근데 조리원에 또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뭐 해진을 도시는 의사 선생님이 오셔요. 근데 그 선생님이 저희 둘째 옆에 저를 세워놓고 하시는 말씀이 이 황달 빠져야 돼요. 분유 먹여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거예요, 저한테.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것보다 더 화가 났던 건 뭐냐면 엄마가 직수만 고집할 게 아니라 현명한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저한테. 근데 그 얘기가 너무 기분이 나빴어요, 저는. 왜 모유수유를 하는 엄마들이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엄마로서 할 수 있는, 아기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걸 주고 있고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잖아요. 근데 응원은 못 해줄 망정 그런 얘기를 들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때 진짜 좀 화가 나고 서러웠어요, 좀. 그래서 남편한테 그 얘기 했었어요, 제가. 그죠? 지금도 울컥해, 그 얘기 생각하면. 그 얘기 듣고 저도 진짜 조금 화가 났거든요. 근데 그때 또 와이프의 마음을 다시 잡아줄 수 있었던 게 이 회신 선생님 말고 다른 의사 선생님이 큰 문제 없다고 얘기를 했잖아. 그래서 나도 그걸 근거로 아이 무시해, 그냥 무시해 이렇게 얘기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남편이 좀 잡아줘야 되고 아까 얘기한 그 단골 멘트 아우,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엄마도 쉬어야지.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산모보단 좀 조리원 측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조리원 측 입장도 저는 이해가 가는 게 산후조리원에 있는 기간이 애들이 이제 황달이 제일 심해질 그때거든요. 그래서 애들 황달 없이 넘어가는 게 산후조리원의 큰 미션인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이 모자동실하면서 직수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하세요 해서 했는데 황달이 문제가 생겨봐. 그러면은 그걸 하겠다고 한 이제 엄마 아빠의 책임이지만 산후조리원 입장도 난처한 게 이 산후조리원에 갔는데 애가 황달이 됐다. 이렇게 좀 이미지 타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산후조리원 입장에서는 신생아실에 애들을 데리고 분유를 많이 먹여서 많이 이제 대소변을 보게끔 해서 황달을 빠지게 하는 게 리스크를 줄이는 그런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산후조리원이 아기를 품고 이런 건 아니고 뭔가 이제 시스템 속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왜냐면 처음엔 저희도 좀 이렇게 의심의 눈초리를 받았지만 일주일 지나고 저희가 이제 잘 해내니까 나중에는 이제 응원도 해주시고 저희 퇴소할 때는 정말 완벽하게 하셨다고 막 칭찬도 해줬잖아요. 한 분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분이 한 일주일 후부터 엄마 너무 대단하다고, 그러니까 진짜 응원해주셨어요. 근데 그 눈빛과 그 응원이 전 너무 힘이 됐어요. 그냥 한 분밖에 없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했어요. 어쨌든 진짜 이렇게 엄마가 모유수유를 작정하시면 쓸데없이 받아야 되는 서름, 눈초리 이런 거가 정말 이루 말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정말 쉽지 않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이러니까 모유수유율이 우리나라가 저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모자동실 가능한 병원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완모 생각 있으신 분들은 그럼 병원부터 찾으시기를 추천드리고 그 이후에도 마음을 진짜 강하게 드시고 절대 그런 말들에 휘둘리지 마시고 내가 지금 가장 좋은 걸 아기에게 주고 있다. 이런 자신감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하나의 팁은 무작정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진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근데 산후조리원 회진 선생님보다는 다른 소아과 선생님 있잖아요. 어떤 좀 애게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이런 궁금한 점이 있을 때는 다른 소아과 선생님한테 물어보면은 그분이 더 객관적으로 봐주시지 않을까 싶어요. 맞습니다. 네. 어쨌거나 저희의 이렇게 한 절반은 정보였고 절반은 저희 서름이었는데 이 서름이 더 귀중한 정보입니다. 미리 맛보기로 보시고 마음 굳게 드시고 이 영상이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닿았으면 좋겠고 이 영상을 보고 용기 내시고 잘 모르겠고 아니면 좀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아는 선에서 다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실제로 이렇게 살아냈던 모습 브이로그도 있으니까 영상 뒤에 추천 영상으로 제가 띄워놓을 거예요. 그거 확인하시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